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님께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기본 구상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인 여러분,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광주 전남의 뜨거운 열정에 대해 문화수도 광주를 제안하시며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광주 전남 사랑과 지역 주민들의 성원을 한데 모아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라는 아름다운 구상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박광태 광주시장님, 광주 전남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조성하는 대역사의 기본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비전은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광주는 이미 아시아 민주화 성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도시로 특성화하는 것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정신적 자산들을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광주는 세계의 문화, 특히 아시아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첫째, 문화를 주제로 한 미래형 도시 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 정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문화 중심 도시의 꿈을 광주에서 꽃피우려 합니다. 이제 광주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문화를 주제로 한 미래형 도시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전통 문화가 남아있고 예술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 광주입니다. 광주의 빛나는 전통이 세계 문화와 소통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전통과 첨단이 결합되는 문화산업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는 교육개혁을 위한 문화교육 시범도시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문화도시의 힘은 문화적 역량에서 나오고 그 역량은 문화교육을 통해 함양됩니다. 시민들이 창조적인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가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광주를 문화교육의 시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해 말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제시된 이후 기초연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부터는 준비기획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을 집적하여 광주 시민은 물론 37억 아시아인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복합문화센터이자 미래문화와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배출하는 산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아시아 문화전당은 문화교류, 문화연구,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는 새로운 문화도시로 탈바꿈합니다. 문화교육이 꽃피고 시민문화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아시아 문화가 교류하며 문화산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됩니다만 이는 앞으로 광주시와 지역 주민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전문가들의 세밀한 연구와 함께 종합적,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또한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내년 1월에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기획단이 발족될 예정입니다. 2005년 9월에는 드디어 아시아 문화전당을 위한 첫 삽을 뜨고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2010년 5월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됩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광주가 얻게 될 효과는 지대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도심 일원에 세워짐으로써 공동화되고 낙후된 구도심의 경제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시장이 활성화되고 문화 인력이 고용 창출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예술가들이 활동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화국가 한국, 문화도시 광주라는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세계 속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과 그리고 인문학과 예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 발전을 꾀하면서 결국 광주 시민의 총체적 삶의 질을 높여서 국가 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광주 문화중심도시 구상입니다. 또한 우리 국가 차원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를 향한 개방적 문화정책, 우리가 주도적으로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문화정책은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가면서 광주는 스스로도 발전해가면서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아시아에 기여하는 광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창조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그 주인인 시민의 손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계획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드리면서 기본 구상에 대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 수도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화 수도가 될 그럴 희망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계획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오신 목포대학교 박물관장 조경만 교수님께서 국립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기초 연구를 맡은 목포대학교 조경만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전통과 현대문화가 살아있고 시민정신과 시민교육이 살아있는 광주 전남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탈식민지와 근대화의 역사, 5.18 민주화의 역사가 응축된 도심 일대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의의를 잘 살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왕인 이래 우리가 아시아를 향하여 문화의 어떤 적극적인 몸짓을 해본 적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비로소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서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문화적인 위상을 높이게 되는 역사적 타당성을 가진 작업입니다. 아시아 각국들의 호혜적인 문화, 인권과 평등의 문화, 열린 아시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허브, 아시아 사람들의 소통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문화중심도시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이끌어갈 전진기지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교류, 문화연구, 문화교육의 세 기능과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습니다. 우선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를 재발견하고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 지금 우리에게는 그때그때 쫓기는 문화산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년 대계의 문화산업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안목으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문화산업의 튼튼한 동력원으로 만들어서 경제를 이끄는 일을 합니다. 또한 지금은 아시아권에서 점점 커지는 한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때입니다. 아시아 곳곳에서 장구하게 한류를 지속시킬 문화 발전소가 아시아문화전당이 됩니다. 소리와 시각, 예술 등 광주의 특성에 맞는 문화 생산의 기본 틀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 교류의 기능입니다. 문화 교류를 계기로 사람이 모여들고 뭉치는 광주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이끌 아시아 문화 네트워크가 여기에 섭니다. 미디어 컴플렉스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아시아 문화를 소통시키는 공간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을 만듭니다. 광주 전남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인의 삶과 세계관을 첨단 정보화한 컨텐츠와 미디어를 개발합니다. 창작 스튜디오는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문화발전, 지역발전에 꽃을 피울 장소가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문화교육입니다. 이것은 문화향유의 기능도 함께합니다. 한 곳에서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첨단 공연, 전시, 상영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미래의 문화를 걸머쥐고 나갈 능력을 기르는 교육 공간도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과 어린이 지식박물관이 그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문화연구입니다. 광주의 개방적인 사고와 개방적 문화 능력을 축적하기 위한 일입니다. 아시아와 세계 각국의 문화 정보를 모으고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첨단 아카이브 체제를 갖춥니다. 사실상 고려시대에는 팔만대장경이 국가의 문화사업이었습니다. 조선조에는 규장각이 문화의 대역사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화예술 장르에 걸친 첨단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현대판 규장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문대학원은 전국의 문화와 예술,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문화기획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전당은 광주 문화중심 도시가 되기 위한 일종의 문화발전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시아 문화전당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세계의 유수한 문화 공간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문화전당은 이 유수한 문화 공간들이 가진 문화 향유나 전시 기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건축물 자체가 현대 건축 미학의 정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내용면에서는 여느 곳과 다르게 문화 교류 기능과 문화 정보의 집적 기능,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 기능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라는 어린이 세대가 미래 문화의 주역이 되고 수준 높은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능을 중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 문화전당은 문화의 향유를 넘어 문화를 생산하고 전 세계로 문화의 연망을 넓혀나가는 문화 발전소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발전소의 전기가 아시아와 세계 각국으로 쭉쭉 공급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님께서 문화중심도시 환경 조성 전략에 대해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를 방문해 주신 대통령님 네 분께 140만 우리 광주 시민과 더불어서 깊은 경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립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보고회를 이곳 광주에서 직접 주재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중심도시 환경조성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이자 한국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수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향의 전통이 있고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어느 도시보다도 강한 지역입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문화 인프라가 취약하고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문화수도 육성 공약으로 우리 광주가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중앙기획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의 문화적 재탄생을 위한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전남도청 주변 등 광주 도심 일대를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도심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어등산과 광주 주변 등 관광 자원화 여건이 좋은 4개의 지역을 문화예술 테마파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빛과 예술이 도시답게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건립할 경우에 예술 작품화해서 건축예술의 시범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서 도심 녹지광장을 조성하고 무등산 일대 생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인력 양성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문화예술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교육에 대한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교육문화지원실을 개최하고 초, 중, 고교 중심의 문화교육 시범지구를 지정 운영을 해서 차세대 문화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문화 NGO 대회를 유치하고 외국 도시와 예술가 교류를 촉진해서 국제 문화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창작 스튜디오 설립 등 국제 예술가가 광주에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향수 및 문화산업화 기반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4대 문화관광축제를 세계화시키고 산업화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디자인 산업과 국제영화제는 영상산업과 연계시켜 나가고 인방울 국악제는 국창 배추의 산실로서 김치축제는 김치 종주구로서의 위상과시와 함께 김치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에 위치한 사직공원과 전남도청 주변에 영상예술센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컴퓨터 가공 영상 중심의 첨단 문화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문화수도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일반 회계의 3% 수준인 문화예산을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문예진흥기금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중심도시 추진을 위한 혁신 주체로서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우리 시의 추진 지원단도 발족을 해서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건의입니다. 국립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광주 시민들의 여망과 기대가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문화전당 건물 자체가 세계적인 걸작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를 명실상부한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과 부설기관의 광주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시민들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에 대한 염원과 희망을 담은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광주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몸담아온 예술인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아시아에 실력이 있는 예술 단체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하고 창작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향 광주가 문화 중심 도시로 성장한다는 거 너무 정말 저희들한테는 기대가 큽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이런 전시 또는 그 공연, 이 상영 여러 가지 그 문화 행사들이 아주 줄지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화 행사들이 그 복합 문화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시아 문화 전당과 같은 그러한 복합 문화 센터의 건립은 정말 너무 기대에 부풀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꼭 광주의 이 시민들의 그러한 그 큰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이러한 복합 문화 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향의 도시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립 광주 아시아 문화 전당에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예술 분야 꿈나무들이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는 예향의 도시에 걸맞는 청소년 전용 예술 종합센터가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관현악, 합창 및 전통음악을 계승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지역을 문화 중심 도시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자율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꾸리는 구상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기구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는 것고 또 한편에서는 대표성이나 효율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문화도시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경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예술활동을 꿈꾸는 저로서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가 누구보다도 커요. 광주가 문화중심 도시가 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된다면 문화예술인이 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아저씨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광주 문화중심 도시 육성에 저희 광주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적극 동참하도록 해주세요. 저희들도 훌륭한 예술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대통령 아저씨 화이팅! 네, 광주 시민들의 그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큰지 절절히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아주 큰 힘이 되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모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별로고 별로서 광주에 왔습니다. 좀 빨리 오게 하자고 했는데 이창동 장관이 자꾸만 걸음이 느려가지고 그렇게 늦었습니다. 빨리 내놔라 하는데 빨리 안 나옵니다. 아마 차질 없이 알차게 하려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왔는데도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그 여학생이 아름다운 여학생이 화이팅까지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선물 하나 들고 지역 방문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
제 꿈은 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전략을 내놔야 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답은 문화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사업으로 광주 전남에 우리가 한번 한다면 문화 사업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난번 작년 연말에 제가 문화수도 공약을 했습니다. 21세기 우리 한국이 뭘 먹고 살 거냐? IT, BT, NT, CT 전부 T자 돌림의 그 형제가 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문화 테크놀로지도 하나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산업이 6개 중에 하나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질이 제대로 구현되는, 말하자면 가장 사람들이 바라는 품격 높은 삶, 가장 쾌적한 삶, 그 삶의 핵심적 요소가 문화이기 때문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돈으로 한번 따져봐도 역시 문화 분야가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조선산업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460억 달러입니다. 요즘 한참 각광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세계 시장이 얼마냐 하면 705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한참 각광받고 지금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세계 시장 규모는 1,39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약 6% 점유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게임은 얼마냐? 1,700억 달러입니다. 1,700억 달러의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100% 먹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조선 반도체에는 시장을 먹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산업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무한한 시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가전제품 이게 38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마로 이런 것을 비롯해서 둘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그 그림으로 표현되는 캐릭터, 그 시장이 1,22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TFT와 LCD 같은 이런 첨단 전자제품들이 약 세계 시장에서 144억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개별적으로 풀어가면서 파주에다가 큰 LCD 공장을 허가했습니다. 법적인 특례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은 144억 달러입니다. 음악 시장이 337억 달러입니다. 앞으로 어느 쪽이 더 크게 성장할 거냐? 양쪽 다 성장하겠지만 문화산업 분야의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욕심나지 않습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먹자.
그런데 오늘 이창동 장관 보고를 들어보니까 무슨 문화, 교류, 연구, 교육 뭐 이런 얘기에다가 뭐 고용이라 해봤자 5만 4천 명, 유입 인구 2,900명, 돈 안 되는 얘기만 잔뜩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문화산업 이 엄청난 시장을 먹겠냐? 당장 그런 생각이 들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거 좀 돈 되는 거 합시다. 돈 되는 거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역시 그렇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문화적 토대가 있어야 된다. 기반에서 충분히 교육되고 충분히 연구되고 그 도시 전체가 문화적 분위기에 쌓여 있어서 조그마한 아이가 젖 먹으면서부터 문화적 분위기에 흠씬 젖어서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있어야 문화적 상상력, 문화적 창조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문화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갑자기 데려다가 선반 기술 배우듯이 몇 개월 훈련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돈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음은 급하지만 장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듣고 참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시작하시면서 기업은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시작하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을 보는데 정부가 시장을 발견하기 전에 항상 기업이 먼저 거기 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 경제에 말하자면 그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되는 곳에 제일 먼저 갑니다. 누구도 냄새 맡지 못할 때 사업이 먼저 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된다 싶으면 정부가 그거 잘 되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해서 이제 정책으로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광주의 이와 같은 문화도시가 형성되고 문화적 문화적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면 기업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한국에 외자 기업이 들어오느냐?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기술, 우수한 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예술적 창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나라가 승리하고 그 사람이 많은 도시가 승리하는 시대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좀 될 겁니다. 그렇게 문화산업의 토대로서 역할도 할 것이다. 광주 도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도시가 되고 거기에 문화산업까지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도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광주에 그렇게 밀집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일원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들의 문화와 산업이 골고루 퍼져서 그렇게 함께 누리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에 관해서 문화 수도로 하자고 제가 공약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꾸 깎습니다. 그냥 문화중심 도시로 가십시다. 근데 대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조금 기반은 커졌습니다. 한국의 문화중심 도시가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시아의 문화 수도로 하면 되지 않소? 했더니 그건 다음 대통령이 공약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그 간판이 크면 실속이 없다고, 그래서 실속을 채우겠다고 자꾸 우깁니다. 그런데 이 이름 붙이는 것은 장관 소관이 아니고 제 소관입니다. 문화수도로 합시다.
정말 세계 인류의 문화 도시로 만들고 또 다른 여러 영역에서 우리 한국의 각 지역이 세계 인류 도시가 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각기 앞으로 그쪽들도 한국의 말하자면 금융 수도, IT 수도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균형 발전의 볼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아시아의 문화 수도로 간다. 그렇게 하는데 이 계획서, 보고서 이것은 제가 쓰질 못하고 장관이 쓰니까 앞으로 중심 도시로 계속 좀 가지만 광주에서 슬금슬금 문화 수도로 쓰십시오. 쓰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우리 정부의 보고서에도 문화 수도 프로젝트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계획만 가지고 그림만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속 타고 저도 속 탑니다. 그런데 졸속할 수야 없습니다. 이번도 소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걸 통과시키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하고 대신 차근차근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합시다. 완벽하게 그렇게 하고 이 일은 아마 이제 그 문화관광부 장관은 후원을 하고 지원자가 되고 이 지역의 그 문화예술계 그리고 행정 그러니까 시도죠. 시도의 그 행정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함께 추진해 가고 중앙정부가 아마 후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속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국립입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모든 계획은 여러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래서 완벽하게 그렇게 한번 해나가자. 속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냐? 중요합니다. 우선 돈이 어떤 사람들은 많다고 꽉 짜고 하고 하나 또 여러분들은 그 돈 가지고 될까?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분명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아 문화 전당 이 사업으로는 이 사업에 관한 한 이 돈이면 될 것입니다.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 주변에 확산돼 가는 여러 가지들의 사업에 관해서는 그것이 시민들의 편익과 또 그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그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다음에 그것 말고 그 문화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의 육성 계획, 산업 기반으로서의 육성 계획은 경쟁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산업이 얼마만큼 성장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얼마만한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평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은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것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평가에서 성공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한번 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로 광주와 전남이 좀 이렇게 바뀌어서 되든 안 되든 많은 사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획을 해보지만 기획이 채택될 확률은 10%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획 과정에서 많은 역량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활발한 기획이 일어날 때 광주의 기획 역량이 성숙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일부가 채택돼서 국가적 사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이 지역에서도 스스로 또한 그 예산을 좀 기울이십시오. 기왕에 문화 방향으로 문화를 전략 그 사업 또 산업으로 채택한 이상 여기에 돈을 좀 더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보조금처럼 용도와 명목을 정해서 내려주던 이 보조금 예산을 줄이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용도를 선택할 수 있는 예산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그 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불과 5년밖에 안 되지만 참 짧은 세월이지만 계획을 세우고 시동을 걸어서 출발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광주 전남이 뭔가 한번 자신 있게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명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출발시키는데 제가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쟁하라고 했지만 광주 전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점이 많습니다. 이 점은 경쟁의 과정에서도 항상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좀 소외되고 낙후된 곳에 좀 더 많은 가산점을 우리는 붙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평가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점심시간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만 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광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광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 조성계획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대통령 네 분께서 퇴장하고 계십니다.